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사마귀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아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본인들도 왜 나는 유독 사마귀에 잘 걸릴까? 왜 나는 사마귀 치료가 이렇게 오래 걸릴까?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베델 피부과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사마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마귀는 여러 부위에 어느 부위에든 생겨날 수가 있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수년 동안 끊임없이 재발하는 사마귀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한 그 치료의 과정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이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사마귀가 한 군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번져가면서 적게는 3-4군데, 많게는 200여 군데 이상까지 번져가지고 오는 사례도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마귀가 발바닥을 거의 덮다시피 한 분이 왔을 때 냉동치료로 그 많은 것을 지져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심한 통증과 생활의 장애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사마귀, 아주 두꺼운 사마귀를 몇 군데를 치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환자분의 어떤 면역 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썼을 때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사마귀들이 같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귀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냉동치료를 예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냉동치료라는 건 마이너스 195도의 액화질소, 아주 차가운 물을 가지고 사마귀가 감염된 조직을 빠르게 얼린 다음에 그것이 녹을 때 그 감염된 조직이 물집이 되고 그것이 다시 마르면서 딱지가 돼서 사마귀가 감염된 조직이 일부 떨어져 나오는 원리로 치료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료를 할 때 치료로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느 일정 깊이까지만 그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쪽에 깊은 쪽의 사마귀는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쪽의 사마귀가 피부 쪽으로 더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저항으로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 그걸 저항해 준다면 치료하는 속도가 잘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어느 순간 반복된 치료로 그 사마귀가 1차 감염되어 있던 부분이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치료하고 딱지가 떨어졌는데 다음 치료 시기가 되기 전에 이미 다시 사마귀가 더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들도 발견하고요. 생각보다 치료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약하다는 의미는 치료가 충분치 않다는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일정 부분까지 사마귀가 감염된 조직이 딱지가 돼서 떨어져 나오는데 아래에 남아있던 부분이 빠르게 피부 속으로 더 침습해 감염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국 내 몸 안에서, 내 피부 안쪽에서 이 사마귀의 감염에 저항해주는 면역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마귀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공기 중에도 이런 바이러스들이 노출될 수가 있고요.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귀 바이러스하고 닿는다고 무조건 사마귀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마귀와 접촉이 됐다 하더라도 내 피부의 어떤 상태가 건강하고 내 몸에서 그걸 쳐낼 수 있는 면역 상태가 건강하다면 감염이 되지 않고 그냥 만났다가 그냥 바로 씻겨져 나가고 사라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마귀 치료에는 반드시 이미 감염된 사마귀가 감염된 조직을 직접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제거해 주는 것은 필수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치료들이 갖는 단점, 통증과 일상생활에 지장 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사마귀에 대한 몸의 면역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해보면 이러한 노력들을 병행한 분들이 훨씬 치료 효과가 좋았고 재발률도 적었습니다. 따라서 베델 피부과에서는 사마귀를 그저 치료만
눈에 보이는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귀에 감염되고 그것이 잘 재발할 수밖에 없는 환자분의 몸에 어떤 숨겨진 기능적 이상 상태를 파악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의학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영양치료요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부에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은 우리 신체 안에 다양한 대사작용의 어떤 불균형을 반영해주는 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마귀라는 것도 사마귀가 감염되었네 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짓기보다는 사마귀가 왜 감염되었을까? 왜 다른 사람들도 사마귀에 걸릴 수 있을 텐데 나는 좀 더 사마귀에 잘 걸렸을까? 그리고 왜 내 사마귀는 잘 치료가 안 되고 재발이 잘 될까? 그렇다면 이 사마귀하고 싸우는 내 신체 안의 어떤 면역력, 내 신체 안의 조절 능력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마귀가 감염된 환자들이 다 몸에 아주 심각한 이상 질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마귀에 대한 면역 저항력을 떨어뜨릴 만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 습관이라든가 수면 습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놔서 좀 더 보충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마귀 치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카카오 통해 베델피부과를 통해 1:1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